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항공 관계자들은 그날 밤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회자하고 있습니다. 3만 피트 상공에서 급박하게 울려 퍼진 비상신호, 기내에서 쓰러진 승객, 조종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무선으로 전해졌을 때 세계 각국의 공항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시아의 관문이라 불리는 그 어떤 공항도, 선진국을 자처하는 그 어떤 나라도 이 비행기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외면했습니다. 모두가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곳, 오직 한 나라만이 주저없이 활주로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가 착륙하기도 전에 이미 의료진과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착륙 후 단 5분 만에 환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그 생명은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세계 언론은 침묵했고 그 어떤 나라도 이 사실을 크게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기록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천공항이 보여준 기적 같은 그날 밤의 진실,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대한민국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대한민국 파이팅 한마디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한 글자가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게 만듭니다. 국제항공의 세계에서 비상착륙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입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날다가 갑작스러운 기체 결함이나 의료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가까운 공항에 착륙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처럼 보입니다. 인간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인데 어느 공항이든 당연히 받아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비상착륙을 받아들이는 것은 해당 공항과 국가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일입니다. 우선 활주로를 비워야 합니다. 다른 비행기들의 이착륙 스케줄을 조정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연이나 취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방차와 구급차를 대기시켜야 하고 의료진을 호출해야 합니다. 만약 비행기에 기술적 결함이 있다면 정비 인력과 장비도 필요합니다. 승객들을 임시로 수용할 시설도 마련해야 하고 입국 절차와 관련된 행정적 문제도 처리해야 합니다. 외국 항공사의 비행기라면 외교적 문제까지 얽힐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비용이고 부담입니다. 그래서 많은 공항들이 비상착륙 요청에 소극적인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특히 그 비행기가 자국 항공사 소속이 아니거나 자국민이 많이 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날 밤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에서 출발하여 유럽으로 향하던 한 국제선 항공기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비행기가 아시아 대륙 상공을 지나고 있을 때 갑자기 한 승객의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기내에 있던 승무원들이 급히 달려가 상태를 확인했는데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심장 관련 응급 상황으로 추정되었고 기내에 있는 간단한 의료 장비와 승무원들의 응급처치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기장은 즉시 상황을 판단하고 비상착륙을 결정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공항을 찾아 착륙 허가를 요청해야 했습니다. 기장은 먼저 항로상에서 가장 가까운 중국의 한 대형 공항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비상 상황이며 의료 응급 환자가 있으니 긴급 착륙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현재 공항 사정상 비상 착륙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가능하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기장은 당황했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기내 환자의 상태는 시시각각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기장은 다음으로 일본의 한 공항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일본은 선진국이고 의료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으니 당연히 받아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공항의 대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재 야간 시간대라 비상착륙 대응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복잡한 행정 절차가 필요하고 시간이 걸린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사실상 거부였습니다. 기장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환자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착륙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장은 다시 다른 공항들에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대만의 타이베이 공항에도 연락했고 필리핀의 마닐라 공항에도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비상착륙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기내에서는 승무원들이 환자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며 필사적으로 생명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불안에 떨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노인 승객들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비행기 안은 공포와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기장은 마지막으로 한 곳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이었습니다. 솔직히 기장은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여러 공항에서 거부당한 터라 인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비상착륙 허가합니다. 활주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료진과 구급차를 대기시키겠습니다. 안심하고 오십시오. 기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한마디의 변명도 없이 즉각적으로 착륙을 허가한 것입니다. 기장은 급히 항로를 변경하여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조종석에서는 관제탑과 긴밀하게 교신하며 최단 경로로 접근했습니다. 인천공항 관제탑은 다른 항공기들의 이착륙 순서를 조정하여 비상착륙 항공기에 우선권을 부여했습니다. 활주로 주변에는 이미 소방차와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공항 의료팀은 환자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전달받고 필요한 장비와 약품을 준비했습니다. 인근 병원에도 연락이 갔습니다. 중증 심장 환자가 올 수 있으니 응급실을 준비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비행기가 착륙하기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비상착륙 요청을 받은 지 불과 몇 분 만에 인천공항은 완벽한 대응 체계를 갖추고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비행기가 멈추자마자 구급차가 달려왔고 의료진이 기내로 진입했습니다. 환자는 신속하게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습니다. 착륙 후 단 5분 만에 환자는 이미 구급차 안에서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인근의 대형 병원 응급실에서는 심장 전문의를 포함한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환자가 도착하자마자 정밀 검사와 응급시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몇 시간에 걸친 치료 끝에 환자의 상태는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구해진 것입니다. 만약 인천공항이 다른 공항들처럼 비상착륙을 거부했다면, 만약 착륙 후 대응이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이 환자는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인천공항의 신속한 결정과 완벽한 대응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항공업계와 국제사회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비상착륙을 거부했던 공항들과 그 나라들은 난처한 입장에 처했습니다. 중국 공항이 거부하고 일본 공항이 거부하고 대만 공항이 거부한 비상착륙 요청을 한국 인천공항만이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국제항공 커뮤니티에 알려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건의 비상착륙 사례를 넘어서 각 나라의 인도주의적 가치관과 공항 운영 역량을 비교하는 척도가 되었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어떤 나라가 손을 내밀었고 어떤 나라가 외면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물론 비상착륙을 거부한 공항들에도 나름의 사정은 있었을 것입니다. 공항의 운영 상황, 인력 배치, 시설의 한계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이유도 위급한 환자의 생명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선진국, 진정한 인류 공항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비상 상황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은 그것을 완벽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한밤중에 갑작스럽게 날아든 비상착륙 요청에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대응했습니다. 활주로를 열고 의료진을 대기시키고 모든 지원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이것이 세계 최고의 공항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은 단순히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시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얼굴이며 국격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인천공항은 개항 이래 줄곧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국제공항협의회가 선정하는 세계 최고 공항 순위에서 인천공항은 10여 년 연속으로 상위권을 유지해왔습니다. 청결도, 편의시설, 서비스 품질, 환승 편리성 등 모든 면에서 최고 점수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비상착륙 사례는 인천공항의 또 다른 강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위기 대응 능력입니다. 평상시의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진짜 실력은 위기 상황에서 드러납니다. 갑작스러운 비상 상황에서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가, 이것이 공항의 진정한 역량을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인천공항은 이 시험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인천공항의 이런 대응 능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친 준비와 훈련, 시스템 구축의 결과입니다. 인천공항에는 24시간 운영되는 공항의료센터가 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하며 승객들의 의료 비상 상황에 대응합니다. 공항 소방대는 최신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항상 실전 대비 상태를 유지합니다. 관제탑과 지상조업팀, 보안팀 등 모든 부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비상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인천공항 직원들의 사명감과 전문성이 핵심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월급을 받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관문을 지킨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비상 착륙 대응에서도 그 자부심이 빛을 발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제항공업계에서 인천공항에 대한 평가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세계 각국의 항공사들은 인천공항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비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공항, 위기 상황에서 의지할 수 있는 공항이라는 명성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미지 제고를 넘어서 실질적인 비즈니스 효과로도 이어집니다. 항공사들이 아시아 노선을 계획할 때 인천공항을 선호하게 되고 허브 공항으로서의 위상이 더욱 강화됩니다.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환승객이 늘어나고 관련 산업도 활성화됩니다. 인도주의적 대응이 결과적으로 경제적 이익으로도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언론과 정부는 이 일에 대해 크게 떠들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태도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거부한 것을 우리가 받아줬다고 자랑하거나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을 뿐입니다. 이런 태도가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품격을 높여주었습니다. 잘한 일을 떠벌리지 않는 것,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입니다. 시진핑의 중국이나 타카이치 사나이의 일본은 비상착륙 거부에 대해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이 사건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이었을 수도 있고, 혹은 불편한 진실이라 외면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항공업계 관계자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사건은 오래도록 회자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국제협력보다 자국 이익을 강조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철학에서는 다른 나라의 비행기를 위해 자국 공항의 스케줄을 조정하고 비용을 감수하는 것이 손해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주의적 가치는 비용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것, 한 사람의 생명은 그 어떤 불편함보다 소중하다는 것, 그리고 이런 행동이 결국 국가의 품격과 신뢰를 높여 장기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트럼프식 거래적 사고와 한국의 가치, 지향적 사고의 차이입니다. 이 사건은 공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전체의 역량과 철학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능력, 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과 인프라, 그리고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전문성과 사명감.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한국은 많은 분야에서 이런 역량을 축적해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고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약진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위기에 강하고 실행력이 뛰어나며 끊임없이 개선하고 발전하는 문화가 한국의 강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끄는 삼성이 반도체 공급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생산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끄는 SK하이닉스가 AI 시대의 핵심 부품인 HBM 메모리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것도,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전기차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것도 모두 같은 역량에서 비롯됩니다. 한국의 위기 대응 능력은 역사적 경험에서 나온 것이기도 합니다. 한국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연립권의 경제대국을 건설한 경험,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경험,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방역 시스템을 강화한 경험, 2020년 코로나 팬데믹에서 K- 방역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은 경험. 이런 위기들을 겪으며 한국은 단련되었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허둥대지 않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문화가 국가적 차원에서 체화되어 있습니다. 인천공항의 비상착륙 대응도 이런 문화의 발현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대응의 속도입니다. 비상착륙 요청을 받고 착륙을 허가하기까지 걸린 시간, 착륙 후 환자를 이송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다른 나라, 공항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빨랐습니다. 이 속도는 그냥 빨리 움직여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매뉴얼과 훈련, 부서 간, 협조체계, 권한 위임 구조 등이 갖춰져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비상 상황에서 일일이 상부에 보고하고 결재를 받느라 시간을 허비한다면 이런 속도는 불가능합니다. 현장에 권한이 위임되어 있고 담당자가 즉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천공항은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조직과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운영됩니다.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력은 한국의 국가적 강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스리는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의 공항이 국제선 항공기의 비상착륙 요청을 받는다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평양순환국제공항은 국제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의료 지원 체계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하고 장비와 인력 모두 부족합니다. 무엇보다 북한은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국제선 항공기가 북한 영공조차 지나지 않습니다. 같은 한반도인데 남과 북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남한의 인천공항이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인정받으며 위기 상황에서도 완벽한 대응을 보여주는 동안 북한의 공항은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존재감이 없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공항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두 체제의 역량과 개방성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번 비상착륙 사건은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높이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한류가 드라마와 음악과 영화를 통해 한국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알렸다면 이번 사건은 한국의 인도주의적 가치와 실행력을 보여주었습니다. BTS와 블랙핑크가 한국 문화의 매력을 전파했다면 인천공항은 한국의 신뢰성과 역량을 전파한 것입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키워낸 K-팝 아티스트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며 한국을 알리는 것처럼 인천공항도 자신의 방식으로 한국을 알리고 있습니다. 문화와 인프라와 위기 대응 능력,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브랜드를 만들어갑니다. 세계 각국의 공항들은 이번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비상착륙 요청에 대한 대응은 단순히 개별 공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명예와 신뢰가 걸린 문제입니다.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문을 닫는 공항은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인류공항이라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인류공항, 진정한 선진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손을 내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천공항이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수준이고 대한민국의 철학입니다. 인천공항의 성공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1992년 영종도에 신공항을 건설하기로 결정한 이래 수십 년간의 투자와 노력의 결과입니다. 바다를 매립하여 인공섬을 만들고 그 위에 세계 최대 규모의 공항을 건설했습니다. 2001년 개항한 이래 끊임없이 시설을 확장하고 서비스를 개선해왔습니다. 제2터미널을 증축하고 제2여객터미널을 새로 지었습니다. 자기부상 열차와 공항철도를 연결하여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스마트 공항 기술을 도입하여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천공항을 오늘날의 위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비상착륙 대응은 그 역량이 위기 상황에서도 발휘된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거부한 것을 우리가 받아줬다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먼저 위협하지 않고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하고 결과로 보여줄 뿐입니다. 세상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없이 자신의 소신대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세상이 스스로 그 가치를 인정하게 됩니다. 인천공항의 비상착륙 대응이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한국은 떠들지 않았지만 국제항공업계는 알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누가 손을 내밀었는지, 누가 외면했는지를. 트럼프도 시진핑도 타카이치도 그리고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이 이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말로만 선진국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선진국이라는 것을, 위기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것을, 인도주의적 가치를 실천하는 나라라는 것을 인천공항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인천공항의 저력은 단순히 공항 운영 능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총체적인 역량과 시스템의 발현입니다. 인천공항이 비상착륙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공항 자체의 역량도 있지만 그것을 뒷받침하는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 교통 인프라, 통신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위기 상황에서 협력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환자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즉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던 것은 공항과 인근 병원들 사이의 긴밀한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급차가 빠르게 병원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도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교통 통제 시스템이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신속하게 응급치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제도 덕분에 모든 국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형 병원들은 최첨단 의료 장비를 갖추고 있고 의료진의 실력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응급 의료 체계도 잘 갖춰져 있어서 골든타임 내에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번 비상착륙 사례에서도
한국 의료 시스템의 우수성이 증명되었습니다. 공항에서 병원까지의 신속한 이송, 병원 도착 즉시 이루어진 정확한 진단과 치료,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시스템의 승리입니다. 한국은 수십 년에 걸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왔습니다. 경제개발 시대의 도로와 항만과 공항 같은 인프라를 건설했고, 민주화 이후에는 의료와 교육 같은 사회 시스템을 강화해왔습니다.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금융 시스템을 정비했고, 메르스와 코로나 같은 감염병 위기를 겪으면서 방역 시스템을 고도화했습니다. 매번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한국은 그 위기를 교훈 삼아 더 강해졌습니다. 위기를 낭비하지 않는 나라, 실패해서 배우는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공항의 비상착륙 대응은 이런 대한민국의 축적된 역량이 발휘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 이후 여러 나라에서 한국의 공항 운영 시스템과 위기 대응 체계를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중동의 신흥국들이 자국 공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공항의 사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도 해외 공항들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확산시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기술과 시스템이 세계 곳곳에 전파되면 한국의 영향력도 함께 커집니다. 삼성과 현대의 제품이 세계 시장에 팔려나가면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듯이 인천공항의 운영 노하우가 전파되면서 또 다른 형태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비상착륙 사건의 당사자였던 그 외국인 환자는 치료를 마치고 회복한 후 한국 측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한국이 내 생명을 구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거부했을 때 한국만이 받아주었고, 착륙하자마자 완벽하게 준비된 의료진이 나를 살렸다면서 한국에 대한 고마움을 여러 차례 표현했습니다. 그는 자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생명의 은인인 한국을 직접 방문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주변에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퍼져나갑니다. 국가 이미지 제고에 수억 달러를 들여 광고를 하는 것보다 이런 진정성 있는 사례 하나가 더 큰 효과를 발휘하기도 합니다. 비상착륙을 거부했던 나라들의 공항 관계자들은 이 사건 이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평소 자국 공항의 서비스 품질을 자랑해왔기 때문에 더욱 민망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본 공항들은 청결도와 정시 운항률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지만 이번 사건으로 위기 대응 능력에서는 한국에 뒤처진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타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언급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국 공항이 비상착륙을 거부하고 한국 공항이 받아준 사실을 굳이 부각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항공업계 내부에서는 이 사건이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공항의 진정한 역량은 평상시가 아니라 비상시에 드러난다는 교훈과 함께 말입니다. 중국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끄는 중국은 최근 수십 년간 막대한 투자를 통해 공항 인프라를 급격히 확충해왔습니다. 베이징 다신 국제공항 같은 초대형 신공항을 건설하고 전국에 수백 개의 공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화려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외형만으로는 인류 공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위기 상황에서 대응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중국 공항이 비상착륙을 거부한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관료주의적 경직성 때문일 수도 있고 외국 항공기에 대한 소극적 태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문을 닫은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공항 하나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 시스템 전체에 대한 평가로 이어집니다. 어떤 나라의 공항이 비상착륙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그 나라의 행정 효율성, 의료 역량, 인도주의적 가치관, 국제협력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한국은 이 모든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신속한 의사결정과 실행력을 보여주었고 뛰어난 의료 역량으로 환자를 구했으며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선진국의 모습이고 한국이 그 선진국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자부심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대가 전쟁의 폐허 위에서 맨손으로 일구어낸 대한민국이 이제는 세계 최고의 공항을 운영하고 위기 상황에서 다른 나라 사람의 생명까지 구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한국인들이 해외로 나가면 무시당하고 차별받았던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여권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 중 하나가 되었고 한국인들은 어디를 가든 환영받습니다.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의 공항이라는 명성을 얻었고 한국의 위기 대응 능력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세대의 희생과 노력 위에 쌓아 올린 것입니다. 물론 한국에도 아직 부족한 점이 있고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한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한국은 꾸준히 발전해왔고 앞으로도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그 위기를 교훈 삼아 더 강해지는 나라,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인천공항의 비상착륙 대응은 그런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례들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세계가 놀라고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계속해서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의 위상을 높이고 있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배터리와 반도체 분야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으며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전기차와 자율주행 시대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구강모 LG그룹 회장은 가전과 배터리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있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유통과 화학 분야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기업뿐 아니라 수많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도 각자의 분야에서 세계와 경쟁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멈춰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치 분야에서도 한국은 역동적입니다. 민주주의가 성숙해지면서 정권 교체가 평화롭게 이루어지고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됩니다. 물론 정치적 갈등과 대립도 있지만 그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갈등이 폭력이 아니라 대화와 선거를 통해 해결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저력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스리는 1인 독재체제와 비교하면 한국 민주주의의 가치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같은 민족인데 한쪽은 자유와 민주주의와 번영을 누리고 다른 쪽은 억압과 가난과 고립 속에 있습니다. 역사는 어떤 체제가 옳은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비상착륙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원조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도움을 받기만 하던 나라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인천공항이 다른 나라 비행기의 비상착륙을 받아준 것은 바로 이런 역할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것, 자신의 자원과 역량을 나누는 것, 이것이 선진국의 책임이고 한국이 감당해야 할 역할입니다. 한국은 이 역할을 점점 더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K-팝과 K-드라마가 세계를 휩쓸고 한국 음식이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인도주의적 행동이 한국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는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문화 한류와 함께 가치 한류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가치관과 철학이 세계에 전파될 때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완성됩니다. 인천공항의 비상착륙 대응은 한국이 어떤 가치를 가진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나라, 위기에 처한 이에게 손을 내미는 나라,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나라.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세계는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의 안보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끊임없이 분쟁이 이어지고 기후변화와 감염병 같은 글로벌 위기가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한국 같은 중견 국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갈등을 중재하며 인도주의적 가치를 실천하는 것. 한국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과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의 비상착륙 대응은 그 역량의 일단을 보여준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은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언제든 비상 상황이 생길 수 있고 도움을 요청하는 비행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때 한국은 언제나 손을 내밀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인천공항뿐 아니라 김해공항, 제주공항, 대구공항 등 한국의 모든 공항이 비상 상황에 대응할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수준이고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대한민국은 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거부한 비상착륙을 받아주고도 이를 자랑거리로 삼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비했고 기다렸고 결정적인 순간에 행동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먼저 위협하지 않습니다.
잘한 일을 떠벌리지도 않습니다. 선택권을 쥐고 끝까지 침묵하며 자신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스스로 그 가치를 알아봅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로 남겨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몰랐던 세계의 이면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